식품위생관계법규 우리가 특강할 때 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이 43에서 46회 4년치 세부 영역별 출제 문항 문제를 한번 보자. 식품영양관계법규 9문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식품위생 약 14문항, 급식관리 약 한 37문항. 자, 이렇게 해서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 2교시에 60문항 출제가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어디 각 영역별로 급식관리, 그 다음 식품위생, 식품영양관계법규 출제된 내용들이 지금 연도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자, 2022년 작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5문항 매년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법에 1문항, 나머지 기타 관계법규 3문항 내지 4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10문항, 적으면 9문항 출제가 된다. 그 다음 이 60문항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점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 급식관리, 여러분 사실 점수 확보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 보세요. 뭐 식당관리, 구매관리, 생산 자극관리, 위생안전관리, 시설 설비, 원가 정보관리,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문항수 꽤 많죠. 마케팅관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식품위생도 보세요. 14문항 정도 나오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은 문항 출제됩니까? 자, 식품위생관리 한두 문항, 식중독 많이 출제되죠. 5, 6문항입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도 한 4문항. 이게 합하면 약 10문항 정도가 식중독 관련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식품영양관계법규에서 여러분들이 점수 확보는 해야 되잖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 확보할 수 있는데 점수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기타관계법규. 자, 봅시다. 쭉 넘어가서 어떤 문항이었느냐. 자, 식품위생법에 자, 첫째, 총칙 영역에서 한 문항 출제되고 안 되는 해도 있다. 그 다음, 식품 기준, 규격, 판매 금지 관련해서 한두 문항 꼭 출제됩니다. 그 다음, 영업 관련해서 한두 문제 꼭 출제됩니다. 조리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도 한 문항 출제됩니다. 나머지 학교급식법 한 문항, 국민건강정진법 한 문항, 국민영양관리법 한 문항, 그다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많이 출제될 때는 3문항까지 출제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출제된 영역의 문항들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자, 세부 영역에 들어가서 관계법규에 자, 식품위생법 꼭 세밀하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기타 관계법규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그 다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자, 법령 자,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법 체계를 보겠습니다. 자, 법 체계에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 법이 헌법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까? 헌법이 가장 기본 바탕의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예를 든다면은 식품위생법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식품위생법을 만들면은 그 법이 법으로 역할을 못합니다. 무효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바탕 위에서 법률이 만들어진다. 자, 식품위생법이 있고 이 법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헌법은 누가 만드느냐? 헌법 누구가 만들었어요? 법은 누구가 만듭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회에 있는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왜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느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표자로 국회의원을 선출했어. 그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만으로서 모든 것이 그 법을 시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힘들어요. 법에서는 큰 테두리만 법에 정해지고 그 다음 세부적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필요하고 시행령에 다 담지 못한 것은 또 시행규칙에 또 담아야 되고 그리고 시행규칙에도 담지 못하는 세부적인 건 어떤 또 각종 고시 이런 형태로 그 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까지 이제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을 따르도록 이제 법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법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공표하는 것은 대통령이 합니다. 자,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 시행령, 식품위생법에 대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의 령으로 나옵니다. 그걸 그러니까 식품위생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각 부가 어느 딱 한 개 부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주로 식품위생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옛날에 식약청 그랬는데 식약처에서 주로 담당을 하지만은 식약처장은 장관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령을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령을 못 냅니다. 그럼 누구가 시행규칙에 령을 낼 수 있냐 하면은 국무총리령으로 나옵니다. 나머지 각 부장관이 있는 데는 그 장관의 령으로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교육부 같으면은 교육부 장관령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고시는 여기에 고시는 식약처장이 고시를 주로 식품 관련해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이 나온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각부 장관이 있다면 장관의 령으로 시행규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법을 소개할 사이트를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법을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행정부처가 법제처라는 부처입니다. 법제처가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관여된 아니면 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 www.law.go.kr, 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자, 헌법이 뭐고 법률이 뭐고 시행령이 뭐고 시행규칙이 무엇이냐, 이걸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계의 기본적인 조건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면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 의무가 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이 근간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을 읽어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헌법은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다음, 법률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해서 성립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 발령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법제처 심의 거쳐서, 법제처도 행정부 소속입니다. 거쳐서 국무회의의 의결 공포 후에 대통령령으로 발령을 하는데 위임 입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식품위생법에서 이런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이 법에 담겨져 있는 것만 이렇게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서 주어졌냐? 바로 위 식품위생법에서 권한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으로 발령한다 그랬는데 당의 행정기관의 제정과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이와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각 부가 있으면은 각 부 장관이 주축이 되어서 장관의 령으로 나온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총리령입니다. 총리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 용어 들어가기, 자, 법률 용어 잠깐 보고 여기까지는 하고 법제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용어에서, 자, 이거 우리 좀 꼭, 자, 제1조 이렇게 나갑니다.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자, 항, 호, 목 이렇게 기억을 좀 합시다. 조항호, 목. 자, 항은 이렇게 원문자로 1 이렇게 2원 표기로 항을 표시를 합니다. 호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목은 가나다라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항호 목은 꼭 생각을 하고 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식품위생법을 제1장 총칙 그리고 제1조 조지요. 조 나오잖아. 그죠? 법의 대개 제1조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모든 법에 여러분 목적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식품위생법. 자,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 국민 건강의 보호 정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 국민 건강 보호 정진. 최종적으로는 그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 건강 보호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식품위생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2조. 자, 제2조는 정의가 나옵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콕 나오는데 그 정의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모든 법에 정말로 천천히 읽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 목적 정의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제3조 이렇게 보시면은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자, 제1항입니다. 자, 이걸 제1항, 그 다음 제2항, 제3항, 그래, 조, 항, 호, 목 얘기가 됐잖아. 조 다음에 항, 그 다음에 호, 목 이런 식으로 나간다. 자, 그래서 식품 취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만 한번 봅시다. 제1항에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게 법에서도 보세요. 먹고 마시는 음식에 위생, 맛은 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생은 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는 음식 아주 기본이 위생과 맛이다. 누누이 얘기하잖아. 맛은 없다 그러더라도 법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근데 위생은 이거 위생적이지 않다. 이거는 바로 처벌 대상이다. 법에서 처벌 대상이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판매 그러는데 여기에 관로에 보면은 판매 외에 나는 팔 목적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식품위생 이 식품의 취급에 관해서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이외에 남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생활법령과 관련된 또 정보센터가 하나 더 소개가 됩니다. 자, 우리 생활법령정보센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좋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법률 용어 이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조항호 목은 설명을 했고, 자, 이상, 이하, 이전, 이후, 이내 그 수치를 포함합니다. 자, 예로서 1, 2, 3 이렇게 있고 10 이렇게 있을 때 예로서 10 이상 그러는 용어가 나오잖아. 이상, 이하 이거는 그 수치를 포함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그러면 10을 포함할까 안 할까 이 말이에요.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상, 이하, 이 들어가는 것은 그 수치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수치 포함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초과, 미만, 넘는 이런 용어가 있다면 그 수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 미만 이러면은 10은 포함 안 되고 1에서 9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내지 혹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 포함, 그 다음 끝 포함입니다. 자, 포함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그냥 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 각 코에 일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각 코에는 각 코의 전부를 얘기를 하고요. 각 코에 이런 그 1호만 얘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전사항, 제사항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사항은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그 앞에 항 4개를 의미하고 제사항은 그냥 4번째 오는 제사항만을 의미한다. 자, 다음 준용한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준용한다. 준용.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조항을 되풀이지 않고 그 조항에 필요한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만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준용한다. 그 다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의 부정이잖아. 그럼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불허의 뜻이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 마라. 그 다음 병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범칙사항에 주로 나오는데 징역형과 벌금형 이거를 동시에 과한다. 그러니까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라. 이렇게 동시에 과한다. 이런 용어를 법에서는 병과한다. 병과한다. 그 다음 공하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쓰이는 혹은 사용되는 뜻으로 나오는데 자, 이게 어디에서 법에서 공하는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예를 찾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자, 이 법을 한번 찾아서 보면은 공하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자, 토지구획사업정리법이라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 토지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구획 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자, 정리사업법.
사업법. 자, 이 법에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뭐 공하는 이런 법률 용어가 나와요. 다른 법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 직접 관련된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름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가름할 수 있다. 이거는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뭘 가름한다 이런 용어 쓰지요. 자, 법에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전공 관련한 식품관계 법령입니다. 자, 내가 이걸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자, 제정연도, 법을 만들었는 연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들고 바로 시행되는 법도 있지만은 시행되기까지 어떤 텀을 주는 법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때 시행연도가 달라지는 이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보세요. 전염병 예방법 처음 만들 때 1954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시행은 57년 2월에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이때 전염병 예방법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감염병.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죠. 전염병하고 감염병 무슨 차이가 있냐? 응? 차이 없으면은 용어 똑같은 용어 쓰지 왜 다른 용어를 쓸까? 차이 있죠. 무슨 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금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열이 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로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참 고역을 많이 치렀죠. 어땠어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우리 교실에 한 명이라도 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니까 나머지 전부 집에서 꼼짝 못하게 우리가 학교 못 나왔죠. 기억나죠? 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 지금 2급에서 4급으로 이제 낮춰졌어요. 4급은 쉽게 얘기하면 독감 수준입니다. 독감 걸렸을 때 학교 못 나오게 하고 전부 집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 정도 강력한 이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풀렸죠. 백신 많이 맞았죠. 백신이 해결해 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참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건강은 자신의 건강 자신이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식품위생법이 보세요. 1962년 1월에 제정돼서 62년 4월에 시행됐습니다. 자, 식품위생법 1962년에 만들어졌다. 우리 학과 설립 연도입니다. 우리 대학 설립 연도입니다. 1962년. 그 다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이런 법이 있습니다. 특별 붙으면은 다른 법에 최우선적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 관련된 학교급식법 19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민건강정진법
1995년에 제정됐습니다. 자, 국민건강정진법에서 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국민건강정진법에 뒷받침이 되어서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 공중위생관리법 19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입니다. 먹는물관리법 1995년, 건강기능성식품법 2002년,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2008년, 그 다음 국민영양관리법, 자, 영양사 면허에 관한 뒷받침되는 법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2010년 되어서 영양사 면허 시험이 치러졌습니까? 아니죠. 이건 어디에서 국민영양관리법 만들어지기 전에 식품위생법에 영양사 면허가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니까 영양사 면허는 이 국민영양관리법의 근거를 두게 됩니다. 아직까지 식품위생법에는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0년, 그 다음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13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붙으면은 이거는 이게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 다음 식품 등 광고,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18년. 자, 꽤 많죠? 자, 그런데 몇 년도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법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다음, 자, 이제 들어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다음 세계법령정보센터, 여기 들어가면은 세계 각국의 법령 다 볼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 그 다음 세계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미국 법령정보센터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볼 텐데, 자, 볼 것이니까 일단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식품위생법 보기 전에 헌법부터 보자.